고객들의 주문이 확실히 둔화되고 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여기 ISM 전미 공급 관리자 협회입니다. 여기 내용인데 설문조사 자료입니다. 임원들이 어떻게 설문을 했냐면은 고객들이 선주문을 넣지 않는다. 컴퓨터 전자제품 산업에 임원들이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주문을 미리 넣지 않는다는 소리는 뭐냐? 앞으로 사람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을 거다 그러면 좀 땡겨서 주문을 막 넣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사람들이 산다 그러면 그제서야 주문을 넣는다는 거죠. 미리미리 주문을 넣지 않고 그만큼 이제 수요가 좀 줄어들고 있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이제 화학 쪽에서는 어떠냐? 고객들의 주문이 확실히 둔화되고 있다. 주문을 안 넣고 있는다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이 있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지출을 계획적으로 하고 있다. 식음료 산업에서는 이 친구들이 경기가 둔화됐을 때 아무래도 영향을 조금 받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신규 투자라든가 아니면 돈을 쓰는 부분에서 명명백백하게 이렇게 밝혀서 쓰지 않으면, 계획적으로 하지 않으면 회사가 침체에 현금이 없으면 잘못하면 무너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고객에게 유리한 쪽으로 바뀌었다. 이 석유 및 석탄 쪽인데 이전만 해도 유가가 막 오르고 석탄 가격이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서 공급하는 사람들이 갑이었어요. 가격이 올라갈 땐 그런 거죠. 가격이 이제 뚝 떨어지면서 완전히 갑을 관계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요와 공급에서 수요가 더 많은 걸까요? 공급이 더 많은 걸까요? 당연히 공급이 훨씬 더 많은 상황으로 바뀌었다 이 소리고, 신규 주문이 2024년으로 미뤄지고 있다. 이제 기계산업 같은 경우가 설비 투자랑 연관이 있거든요. 그 설비 투자를 하려는 그 수요가 2024년으로 한번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계속 미루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요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굳이 공장에 기계를 집어넣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신규 투자가 미뤄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2024년에 무조건 하냐? 그때 또 안 좋으면 2025년으로 미루고, 기계장치 설비 투자는 그런 식으로 미뤄집니다. 북미 수요는 안정적이지만 유럽 시장은 2023년 하반기나 2024년 상반기 둔화될 것이다. 가공금속, 북미 쪽, 미국 쪽은 그래도 좀 안정적인데 유럽이 뭔가 좀 이상하다. 가공금속에서 CEO들, 그러니까 임원들이 느끼는 거죠. 자, 대부분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특히 제조업에서 실물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 이런 응답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벌써 뭐 한참 전부터 이런 얘기가 조금씩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더 많아지는 거죠. 이런 경고음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경고음이 어떻게 높아지고 있는지 차트 갖다가 쉽게 설명해 주면 좋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한눈에 알아보기 좋죠. 그게 바로 이 ISM 제조업 PMI, 제조업 지수 또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라고 부르는 이 지표인데 2023년 7월 요번에 발표된 게 46%입니다. 이게 위로 올라가 있다 그러면은 100개 기업 중에 뭐 거의 대부분의 기업, 한 70% 이상 기업이 다 좋다는 거고, 이게 50 이하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100개 기업 중에 뭐 50개 이하의 기업들만, 걔네들만 뭐 그냥 조금 뭐 쏘쏘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고 나머지 기업들은 다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ISM 제조업 지수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 미국의 20개 이상의 업종 400개 이상의 임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게 되는데 50을 기준선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로 떨어지게 되면은 경기 둔화 및 침체가 온다. 이게 역사적으로 거의 뭐 증명됐던 사실이에요. 특히 이게 2008년 금융위기 때거든요. 깊게 50 이하로 이렇게 뭐 우물처럼 쑥 들어가면 이때는 완전한 경기 침체입니다. 코로나 때 보시면은 쭉 내려와요. 이게 내려오기만 해도 좀 무서운 겁니다. 50으로 가까워진다 그러는 것도. 그러다가 쑥 빠져들죠, 코로나 때. 근데 더 웃긴 건 코로나가 터진 게 2020년 3, 4월인데 이미 2019년부터 바닥으로 기어 들어가고 있을 때 조심을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2023년, 4년 어떻습니까? 이제 점점 우물을 파고 들어가고 있어요. 자, 이러다가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렇게 살짝만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2012년, 13년 무슨 일이 있었죠? 유럽발 위기가 계속 있는 와중에 미국에서 부채 한도부터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재정절벽 문제부터 이런 것 있을 때 좀 어려웠고, 2016년에는 중국발 부채 위기, 조지 소로스가 위안화를 공매도 하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때 돈 풀기를 그때마다 했어요. 그래서 잘 넘어갔지만 돈 풀기도 쉽지 않은 지금과 같은 상황,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쉽게 돈을 못 푸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조금 세게 오겠죠. 금융위기나 코로나 때 2023년 올해 또는 내년에 뭐 경기 침체가 될 확률이 아주 높다. 이걸 ISM 제조업 지수에서 알 수 있고,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앞서서 살펴본 각각 그 산업의 임원들이 설문에서 안 좋다는 얘기를 쏟아낸다는 거예요. 우리 업황 안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자, 그러면 ISM 제조업 지수는 뭐 달랑 하나냐? 아닙니다. 여러 가지 지표가 있어요. 신규 주문부터 해서 재고, 공급 지연부터 해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이걸 한데 모은 지표가 ISM 제조업 지수라고 보시면 되고, 그 중에서 지금 우리가 확인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지표는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서 제가 추려 갖고 왔어요. 지금 이게 ISM 신규 주문 지표라는 겁니다. 45.6%예요. 일단 신규 주문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딱 들어봐도 아시겠지만 선행 지표입니다. 일단 주문이 들어오고 나서 이걸 만들고 그 다음에 출하가 돼서 기업들의 매출이 찍혀버리는 거죠. 공장들 같은 경우에 제조업은. 그래서 신규 주문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러면 주문을 많이 넣는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좋은 건데, 반대로 떨어지면 떨어졌어요. 50 이하로 떨어졌다 그러면 신규 주문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러면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 이게 굉장히 위험하게 봐야 되는데, 지금 이게 50 이하 수축 국면에서 45.6 회복되지 못하고 계속 바닥에서 횡보하고 놀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경기가 회복되고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신규 주문이 일단 먼저 좀 개선돼야 돼요. 그러기 전에는 뭐 제조업에서 뭔가 살아난다, 아니면 실물 경기가 살아난다, 이렇게 볼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신규 주문과 반대로 움직이는 게 ISM 고객 재고예요. 제조업체들의 고객은 뭐 도소매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친구들의 재고가 많다, 이게 위로 올라간다는 소리는 재고를 많이 쌓아두고 있다는 소리예요. 이미 재고가 많아요. 안 팔리기 때문에 재고가 많아요. 그러면 신규 주문을 안 넣죠. 그래서 신규 주문 지표와 고객 재고 지표는 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래로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50 근처에 있다는 말은 재고가 상당히 많다. 이게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요번엔 46.2로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계속 떨어지면 조금 있다가 신규 주문이 늘어나고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 재고가 조금 떨어졌다, 약간 긍정적이다. 하지만 지켜봐야 되겠죠. 뭐 다음에 뭐 다시 또 이렇게 올라오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레벨은 재고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니까 주의를 해야 될 구간인데, 뭐 딱히 의미를 둘 수는 없어요. 오차범위입니다. 그냥 발표될 때마다 요 정도 변동은 항상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추세는 지금 안 좋아요. 네. 자, 그리고 ISM 생산 부분 46.7%로 50 이하 수축입니다. 생산은 뭐죠? 생산이 잘 되면 기계 설비 투자도 늘어나고 고용도 늘어야 되죠. 누가 뭐 기계를 돌려야 되니까 이 두 가지가 좋은데, 생산이 안 좋다, 이 소리는 기계 설비 투자부터 해서 고용 전부 다 안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제조업 고용이 지속 둔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게 생산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제조업에 별로 안 좋다, 이런 선행 지표들이 말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시기를 한번 생각해 보죠. 이렇게 뚝 떨어져서 50으로 가까워진다 그러면 미리 준비를 해야 되고, 여기에 빠져들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매도를 하던 뭐 어쨌든 조심을 해가지고 폭락을 대비해야 되는 시기인데, 자, 반대로 그럼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는 언제죠? 그렇죠. ISM 제조업 지수가 바닥 찍고 쭉 올라가는 게 확인되면, 그러면 이제 추세적으로 우리가 이게 한 달씩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몇 달만 확인해도 충분합니다. 아, 바닥 찍고 올라가는구나 싶으면 그때 사면 돼요. 여기 2009년 초에 사게 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쭉 사고 한 2012년 뭐 이때쯤에 한번 팔고 다시 쭉 추세적으로 간다 싶으면 2014년에 사고 뭐 한 2015년쯤 팔고 2017년에 추세적으로 가니까 사고, 2019년 중순에 팔았어도 상관없죠. 어쨌든 떨어지는 거 보고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2020년 일단 코로나 때 이렇게 올라갈 때 이때 한번 중순에 사고, 2021년에 뭐 떨어지는 2022년쯤에 초에 팔고, 뭐 이런 식으로 참 요거 보고 해도 확률은 굉장히 높아요. 근데 어쨌든 그 확률대로 가도 지금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막 주가가 대세 상승하고 매수해가지고 투자를 할 만한 시점은 어쨌든 이 지표가 이렇게 떨어지는, 곤두박질 치는 게 아니라 이게 올라가는 게 추세적으로 확인이 될 때, 그때 이제 주식시장이 올라간다는 건데, 지금 앞서서 선행 지표들을 하나하나 살펴봤더니 어떤가요? 급격하게 뭔가 개선되려면 신규 주문이 쫙 올라가든가, 고객 재고가 뚝 떨어지든가, 생산이 뭐 쭉 늘어나든가,
이게 돼야 되는데 지금은 어느 하나 선행지표가 다 어려워요. 이게 급격하게 쫙 올라가기는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조업들의 실물 경기는 이렇게 어렵습니다. 임원들의 설문에서 참 둔화되고 어렵다, 당분간 좋지 않다 이렇게 나오는데, 주식시장이죠. S&P 500은 떨어졌다가 굉장히 많이 회복했어요. 거의 다 막 올라왔어요. 주식시장은 좋은 이런 상황,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까요? 자, 판단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죠? 과거 역사를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확률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게 가장 좋죠. 자, 그러면 지난 2019년에 코로나 때 2020년 초부터 폭락을 했는데 2019년 제조업 상황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죠. ISM 제조업 지수가 50 이하로 뚝 떨어져서 2019년 말에 이미 바닥을 쳤어요. 2019년 말에 현금화를 했다면 굉장히 좋은 시점인데, 주식시장은 어떠냐? 보면 제조업 경기가, 실물 경기가 나빠지고 있는데 2019년 말에 주식시장은 이렇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뜨거웠죠. 그러면은 그때 정리를 좀 했으면 코로나 때 제대로 한번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겠죠. 자, 이렇게 실물 경기, 제조업 경기가 안 좋더라도 주식시장은 급등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약간 조심을 하는 게 좋죠. 자, 그러면 이때만 그러냐? 2008년 때는 어땠나 한번 볼게요. 2008년 초 중순부터 이제 폭락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미 2007년 벌써 들어서면서, 여기가 2008년입니다. 여기가 2008년이니까 뚝 떨어지기 시작해서 이미 제조업이 50 이하로 2007년 말에 들어섰어요. 그러면 이때 내려간다 싶으면 이때는 좀 조심을 해야 되니까 매도를 했다면 금융위기를 피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식시장은 굉장히 뜨거워요. 폭락 직전까지도 뜨끈뜨끈합니다. 이렇게 고점 부근에서 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실물 경기가 안 좋아도 주식시장 가네. 자, 혹시 뭐 이거 실물 경기 침체 안 올 수도 있으니까 내가 막 질러 보겠다 하고, 이렇게 주식시장이 좋으니까 막 투자를 했다가 위기를 맞고 나락으로 떨어지고, 정말 뭐 한강 구경을 하든 그랜드 캐니언 구경을 하든 구경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역사는 반복이 됩니다. 항상 2008년 금융위기도 그랬고 코로나도 그렇고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죠. 하지만 동일하게 움직이진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경제와 주식시장은 사람이 만들어가는 거죠. 생물학적인 결과입니다. 돌연변이도 있고 확률적으로 변수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온다, 그래서 증시가 폭락한다, 이건 확률이 높다. 과거 이렇게 실물 제조업 경기가 안 좋으면 과거에도 그렇고 항상 확률이 높았다는 것 뿐이지, 정말로 경기 침체가 오고 폭락이 온다, 명확하게 100%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럼 사기꾼이에요. 네. 이 실물 경제에서 어떻게 그걸 사람들이 만들어가는데 미래를 100% 예단합니까? 하지만 경기 침체가 오고 폭락이 올 확률은 확실히 높죠. 안 올 확률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각자 어떤 선택을 내릴까가 명확해지죠. 역사적인 사실과 경제 지표들을 쭉 봤을 때, 나는 보수적인 사람이다 하면은 이렇게 침체와 주식시장 폭락의 리스크가 클 때 하필 또 주식시장도 높고, 그럼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맞겠죠. 보수적인 사람은. 반면에 내가 공격적이고 나는 뭐 그런 것 따위는 안 본다, 뭐 그런 분들은 주식 비중을 뭐 더 늘리던 말던 알아서 투자를 하는 거죠. 주식시장이 이렇게 금융위기나 코로나 때처럼 폭락했을 때 쓸어 담으면 누구나 돈 쉽게 번다는 거 다 알아요. 하지만 실전에서 투자를 하다 보면 내가 투자를 하고 관심을 갖게 되는 시점은 어떤 시점이죠? 이렇게 폭락했을 때는 두렵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도 없고 관심을 못 가져요. 이런 시점들, 뭐 폭락이 오기 직전 또는 뭐 그 중간중간 어느 시점들에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시점이건 뭐 마지막에 주식시장이 쭉 올라가는 이런 것들을 지켜보고 있으면 내가 폭락을 어떻게 기다려. 폭락 올 때 산다는 건 다 아는데 이게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내가 그동안에 허송세월하는 거 아니냐, 남들 돈 다 버는데 나만 그냥 손 빨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잘못된 선택을 내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이렇게 최고점에서 많이 매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쨌든 우리가 인생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시기에 현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과감하게 때려 박아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이런 시기에 투자가 돼 있으면은 내가 주식이 뭐 반토막이 났다 그런데 이런 시기에 뭘 때려 박습니까? 원금 회복이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시기에 내가 투자를 안 하고 있어야 돼요. 주식이 하나도 없고 뭐 채권이라든가 현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이때 제대로 박을 수 있다는 거죠. 인생 베팅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앞자리가
확확 바뀐다는 거죠. 자, 그리고 때마침 공교롭게 확률 높게 이런 시기가 올 기회가 다가오는 것, 이 실물 경제, 특히 제조업에서는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의를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저도 생물학적인 이 결과인 주식시장 그리고 경제에 대해서 단언하고 미래를 100% 예단해 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확률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사실 그대로의 이 경제 지표 그리고 현재 경제 상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자 현명한 판단 내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채널에서는 영상 시청하시고 도움이 되셔서 후원 주신 감사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말로만 때우지 않죠. 소통을 제대로 합니다. 한 달 교육을 제가 진행을 해드리는데 매주 진행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거시경제의 사이클뿐만 아니라 각 산업이 똑같이 그렇게 움직이는데 거기 속한 종목들이 똑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종목, 기업들에 대한 얘기도 나오니까 공개된 영상에서는 뭐 그런 얘기 할 수 없는 것들 나오기 때문에 영상 하단에 설명란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면 메일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